네, 배우 인터뷰 스타캐치. 오늘 저희 찾아주신 분은요, 양익준 배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뭘 째려보냐? 나 같은 X는 차라리 구라했으면 좋겠어. 시인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야. 예, 안녕하세요. 저 양익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작년부터 주연을 하게 됐네요. 예. 축하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렇게 시인의 사랑이라는 영화로 예, 배우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요. 예,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예, 오늘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영화 들고 오셨어요. 시인의 사랑이라는 영화인데 어떤 역할 맡으셨는지 좀 궁금하고 영화 소개도 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에 그 시인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시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시인이 뭐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성향도 뭐 이렇게 되게 소극적인 친구고 그 창작적인 영감이 좀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겪어요. 이런 와중에 어떤 새로운 어떤 영감을 주는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되고 그 창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훔쳐오고 싶어 하는 캐릭터였는데 다른 어떤 감정들이 들춰지면서 진행되는 얘기예요. 나에게는 시가 있다. 나 정말로 아이 갖고 싶어. 선생님 선물. 니들은 나한테 왜 그러냐? 택기의 모델이 된 시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현택훈 시인이라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김양희 감독님이 그 시인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곰 같은 덩치에 샛별 같은 눈을 지닌 시인이 있다며. 근데 물론 극 중에서 택기가 겪는 일들은 다 극화된 것이고 그 시인의 실제 사연과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티브를 제공한 인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 있는데 어떤 인물을 또 연기한다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작업?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작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 현택훈 시인이란 분이 감정 표현을 드러내질 않아, 자기 본인의 감정을. 근데 저는 연기하다 보면 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씨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현택훈 시인님께서 진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조그맣더라도 그런 표현조차가 거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긴 했어요. 연기하면서. 아무래도 양익준이 하는 표현인데 어떤 실제 모델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미지 속으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예, 감독님하고도 약간 그런 얘기 관련해서 얘기들도 많이 했었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귀엽게 나와서 예, 만족합니다. 귀엽게 나와서.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방과후 글짓기 교실을 맡게 된 현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인이 왜 그렇게 뚱뚱해요? 시라는 게 사실 저희가 뭐 시집을 가끔 읽기도 하고 뭐 어디선가 보기도 하고 하지만 소리 내어서 읽는 경험 자체는 많지 않잖아요. 기억하고 계신 인상적인 식구가 있을까요? 낭송하셨던 것 중에? 그 영화 오프닝에 나왔던 그 시가 예, 아무래도 이제 시인의 마음을 제일 많이 대변하고 있는 어떤 시거든요. 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를. 좀 좋죠. 예. 네. 내 마음의 술력도 현택훈. 내 마음의 술력도를 펼쳐놓고 현재 나의 경로를 짚어봅니다. 청포도가 있던 집이 있던 곳에서 기억의 환해장성이 드리운 섬까지 술력도를 그리며 삽니다. 저새는 연해주까지 날아가고 택시를 타면 공항에 갈 수 있는데
제주시청 목가나 술집 골목으로만 모이는 마음이요. 오늘 밤엔 빗소리가 있으니 음악을 틀 필요가 없겠어. 문자를 입력했다가 지워버립니다. 마음은 언제나 명진 슈퍼에 간장 사러 가는 거리 즈음 멀리 가지 못하고. 끝입니다. 예. 이게 영화 첫 장면에 네. 그 제주도 안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서 네. 낭송이 네. 되는 시죠. 장면들이 머릿속에 쭉 그려지는 것 같네요. 그 택기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때 어떤 초등학생이 와서 내가 이제 시인이 좀 돼볼까 한다. 나한테 뭔가 팁을 다오 식의 어떤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때 택기가 말하기를 시인은 세상에서 제일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배우라는 직업군으로 바꾸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배우는 뭘 해주는 사람? 어떤 걸 하는 사람이라고 보세요? 세상의 어딘가에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잘 지내냐는 영화의 안부를 어떤 역할들을 묻고 보면 아이 저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잖아요. 아 저렇게 극단적으로 아파하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렇게 극단적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딨어. 뭐 등등 하는 사람들 분명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요. 멋진 해설이네요. 땡큐. You're welcome. 그 어딘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을 이제껏 많이 연기해 오셨는데, 저희 스타캐치에서는 배우의 전작을 통해서 배우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매력을 저희가 속속 캐치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양익준 배우의 매력을 캐치할 영화로 가지고 온 것은 두구두구두구 가족의 나라입니다. 네. 양익준 배우가 양동지를 연기하셨어요. 그 양동지라는 인물은 북한 출신의 감시원이죠. 그래서 북송 사업으로 인해서 25년 전에 북으로 가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성호라는 인물이 이오라 아라타 배우가 연기한 그 성호라는 인물이 병 치료를 위해서 3개월간 일본의 가족들을 만나러 오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인물을 감시하는 감시원 역할이었는데요. 당시 그때 감독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 이 작품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때 너무 일도 많고 일에 치여 있고 막 정신적으로도 좀 괴롭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거절의 의사를 보냈는데, 감독님이 그럼 거절을 당하더라도 한국에서 얼굴을 보고 거절을 당하고 싶다. 네. 그래서 뭘 그것 때문에 거절을 받으러 한국까지 오세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 이 영화가 처음이 딱 됐는데, 그리고 부산영화제 딱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자막이 붙은 걸로 딱 보는데, 영화 2시간 내내 진짜 꺼이꺼이 울었어요. 진짜 막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제작자님, 감독님, 배우들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2시간 내내 이렇게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무대 인사하잖아요. 그때 김영진 평론가님이 이제 진행하셨는데, 자 올라오십시오 배우분들. 그래서 올라갔는데 뭐 양익준 배우는 뭐 한마디 해주시죠. 뭐 이렇게 마이크 받으면서 네 진짜 이래서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는데,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あなたもあの国も大っ嫌い。 동생분이 싫어하는 그 나라에서 오빠도 저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시기에 특히 그렇기도 하고, 이후의 행보들을 쭉 보면은 양익준 배우의 관심사가 크게 본다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한다면 사랑과 가족
이라는 소재를 항상 수렴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랑과 가족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대부분의 영화들은 가족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안 나오는 영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방금 얘기하신 그 두 덕목이 또 아름답게 녹아있는 영화를 또 한 편 골라왔는데요. 춘몽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양익준 감독하면 명실상부 우리가 똥파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 배우이자 감독 양익준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만들어준 가장 애초의 작품이라고 대표작으로 우리가 늘 꼽는 작품인데, 사실 그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시고 나서 몇 년간 그 영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춘몽의 익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나 뭐 캐릭터 자체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똥파리의 상훈의 모습을 가져와서 이 영화 안에서 연기하고 활용했다고 생각해도 크게 뭐 틀리진 않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익준을 연기하기까지는 좀 특별한 결심, 각오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남자가 이상해요? 저는 숙제가 똥파리의 상훈이 아닌 것 같이 보여야 된다. 가 되게 숙제였고, 그래서 이 그 춘몽의 익준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그 과거의 어떤 스토리를 굉장히 다른 축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쓰고, 그것들을 어떤 얘의 어떤 일생으로 좀 갖고 그리고 연기를 했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좀 바보 같잖아요, 웃고. 이 뭐 똥파리에서는 뭐 딱 한 번인가 웃는데 화만 내고 무섭잖아요. 아니 근데 그 새 배우님께서 명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감독 겸 배우들이죠. 양익준이라는 사람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항상 뭔가의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말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연기한다라는 인상을 여러 영화에서 주지만 전 춘몽에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의 행동과 대사가 몸과 입에 붙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시나리오에서 시작점이 만약에 그 익준이가 한 40살이었다. 그러면 얘가 태어나기 약간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혼자 이제 이야기를 단편 소설 쓰듯이 써요, 진짜로. 그래서 한 7, 8장을 아주 그냥 A4지 빽빽하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서로 다 사실 짜고 연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기자지만 제일 싫어하는 단어 자체가 또 연기거든요. 연기자가 연기하면 안 되잖아요. 연기자는 진심의 표현을 해야지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표현자예요. 표현을 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연기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잘 안 써요. 그냥 저희는 표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배우 그리고 연출가 양익준의 매력을 저희가 작품을 통해서 많이 캐치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 점만은 꼭 캐치를 해달라, 나의 매력을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저를 혹시라도 좋아해 주시거나 관심 있어 하시거나 혹시 관심이 없더라도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선가 존재하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느껴주신다면 그게 저한테는 평생 연기할 수 있고 영화할 수 있는 저의 어떤 미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몰스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추천 영화 골라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영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라는 영화인데요. 정말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지도 않고 난해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풀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그 작년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어떤 영화를 보고 싶습니까? 라고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답글이 엄청 달렸었거든요. 근데 그 답글의 대부분의 얘기가 뭐였냐면 사람 얘기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희 시인의 사랑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와서 이제 극장에서 잘 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리고 뭐 주인공입니다. 무스쇼 나오신 분들께 선물 드리거든요. 뭔지 아시죠, 그죠?
예전에 받아본 것 같아요. 네. 저희 좋은 영화 많이 보시라고 올레TV TV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선물 주기도 너무 좋아요. 또 하나 저와 인터뷰 해주신 배우분들께 선물 하나 더 드리는데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진 않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사랑의 눈 주인공 감고 있어야지. 캐릭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어떤 추상화가 나오고. 어떤 희한한 그림이 나올까? 네. 너무 잘 그리신다. 마음에 드는 선물이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 영화도 많은 사랑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레 TV